장사가 제 생각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공기업인 KBS를 다니다가 호기롭게 때려치고 고깃집을 창업했죠. 모든 게 잘 되고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이없을 만큼 돈이 너무 안 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케팅, 운영, 서비스 뭐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런 것들을 잘 모르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탓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겨우 매출을 살리고 다시 돌아보니까 저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자영업 매출의 상당수는 시장의 구조 탓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시기별로 장사 전략을 다르게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직원만 16명인 대형 고깃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기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겁니다. 이걸 알면 매출이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그 근본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저처럼 자책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괴롭죠. 다 본인 잘못인 것 같죠? 그렇다면 본인을 위한 영상이 맞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보시고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의 주기를 설명해 볼게요. 이걸 알면 장사의 흐름이 꺾이는 순간을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대응도 먼저 할 수 있겠죠. 모든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중에서도 유행을 타는 메뉴를 파는 시장은 사이클의 영향을 심하게 받습니다. 유입, 정체, 포화, 이탈 이 네 가지가 계속 순환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유입 단계만 보고 가게를 차린다는 거죠. 요새 이 메뉴가 핫한 것 같은데 나도 이걸로 가게나 차려볼까? 보통 이렇게들 시작을 하죠. 시장이 유입 단계일 때는 고객들의 충성도가 꽤 높아요. 재방문하는 고객들도 많고 SNS에서도 그 메뉴의 후기들이 굉장히 활발히 올라오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시장이 정체됩니다. 그 후 시장이 포화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고객 충성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후기들이 올라오는 빈도가 줄어들고요. 비싸게 팔던 가게들도 객단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경쟁 가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때부터 사장님들은 이런 걸 느끼죠. 아니,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매출은 계속 떨어지지? 대부분은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 공부도 해보고 메뉴 개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죠. 그래도 성과가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매출 하락의 상당수는 사장님 탓이 아닐 가능성도 크거든요. 자연스러운 시장 사이클에 의해서 시장이 잠시 죽는 것 뿐이죠.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언제부터 장사를 방어적으로 해야 할지 미리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예산을 언제 늘리고 언제 줄여야 할지도 미리 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탈 단계에 진입해 있을 때는 마케팅 효과를 거의 못 냅니다. 그런 시기에는 차라리 매출을 포기하고 비용을 줄이고 하루에 판매하는 양을 줄이고 긴축 모드라고 하죠.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이 장사 실력의 상당수는 사실 이렇게 타이밍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하는 능력이죠. 결국 사장이 잘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닌가? 시장 타이밍만 탓하면 되겠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장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잘한다는 기준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요리만 잘하면 되고 조금 친절하면 되고 광고 조금만 돌리면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쉽게 과열되고 고객들의 선택폭이 넓어져요. 즉 시장 사이클이 예전보다 빨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잘 되던 업종이 다음 달부터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무리 사장이 열심히 해도 시장이 죽고 있는 단계면 그 노력들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해해야 언제 힘을 써야 하고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장님들은 엉뚱한 타이밍에서 죽어라 노력하게 되죠. 나중에 시장 사이클이 다시 회복될 때는 이미 가게가 망해버린 상태가 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언제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시장 타이밍을 대체 어떻게 짚어내는데, 제가 공기업을 때려치고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몰래 익혀왔던 노하우들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시장 타이밍을 짚는 첫 번째 방법은 고객 행동의 속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정체 상태 및 포화 상태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손님들의 행동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잘 나가는 마라탕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기적으로 관찰을 유심히 해보면 SNS나 네이버 등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리뷰 숫자들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동시에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보면 웨이팅이 줄어들고 테이블 회전이 느려졌다는 신호가 명확히 포착됩니다. 전체적으로 장사의 리듬이 확 느려졌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객들이 다른 대체 메뉴로 슬슬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면 그 메뉴의 시장 전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사장님이 뭘 잘못해서 매출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 타이밍을 짚는 두 번째 방법은 재방문 손님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시장이 좋고 장사가 잘 될 때는 재방문 고객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시장이 포화되면 재방문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손님들이 오케이, 이번에 마라탕 먹었으니 됐어, 내년까지는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건 어디 가서 나 이거 먹고 왔어 자랑할 만한 메뉴는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가끔 어쩔
어쩌다가 한번 먹고 나면 계절이 바뀌기 전에는 먹을 일이 없는 메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방문율이 확 낮아집니다. 당연히 그 메뉴의 시장 전체 매출도 줄어들죠. 시장의 타이밍을 짚는 세 번째 방법은 지역 상권을 보는 법입니다. 어떤 메뉴가 뜨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몇 개 없던 가게가 어느 순간 거리에 줄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식업은 공급 과잉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아요. 눈에 보이는 경쟁 가게의 수가 이전보다 2배 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포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장사 전략을 방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기준을 꾸준히 체크하면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시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구나. 아, 그러면 내 전략도 바꿔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KBS를 퇴사하고 고깃집에 도전했던 수년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그 고생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다 제 탓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매출이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차린 가게인데 온 가족이 걱정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저 같은 상황이었던 사장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최대한 버티시라는 거죠. 시장의 사이클이 매출을 회복시켜 줄 때까지요. 물론 무작정 버티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킨 상태로 버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고요? 제가 공짜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린 영상이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사실은 시장의 구조 탓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유입, 정체, 포화, 이탈, 이렇게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사이클에 따라 방어적으로 장사를 할지 공격적으로 장사를 할지 잘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짚는 방법 세 가지도 알려드렸죠. 고객 행동 속도 체크, 재방문 손님 비율 체크, 지역 상권 체크.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힘든 시기에도 버틸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는 매출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죠. 매출이 안 나면 방어 모드로 들어가서 버티면 되니까요. 잘 적용해서 끝까지 저와 같이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